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역통계 및 실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주 기초적인 확률 분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산형 확률 분포, 그다음에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리고 그들의 이산형 및 연속형 확률 분포의 기대값과 분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또 이 확률 분포, 가장 대표적인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자료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 수집된 자료가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보통 합니다. 확률 분포에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산형과 연속형 분포가 있어요. 그리고 이산형 분포에는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포화송 분포, 초기화 분포 등이 있고요. 그리고 연속형 분포에는 정규 분포,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 T분포, 카이 제곱 분포, F분포 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아주 대표적인 분포에 대해서만 살펴볼 거예요. 요 이항 분포죠. 베르누이 분포가 이항 분포라고 할 수 있는데, 이항 분포, 이산형 분포 중에서는 이항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는 요 정규 분포,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부 이산형 확률 분포고요. 2부는 정규 분포예요. 이산형 1부 이산형 확률 분포 중에서 이항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산형 확률 분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항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항 분포 뒤에 이어서 연속형 확률 분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규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에서는 이항 분포, 이산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항 분포예요. 이항. 이산 확률 변수는 취할 수 있는 값이 정수로 표시되는 확률 변수예요. 앞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셀 수 있는 분포죠. 그러니까 변수죠. 이산형 확률 변수 혹은 이산 확률 변수는 셀 수 있는 값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취할 수 있는 값이 정수로 표시가 됩니다. 값이 정수로 표시가 돼요. 정수로. 그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가 취하는 모든 값에 대응하는 확률을 표시한 표, 그래프, 수식 등을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 혹은 이산형 확률 분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뭐 동전 던지기라든가 주사위 던지기라든가 던졌을 때 뭐 1이 나올 혹은 2가 나올 3이 나올 그 각각의 그 값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거죠. 주사위 던지기라든가 혹은 동전 던지기, 그때 그 각각의 값이 나올 확률과 그 값과의 그 대응 관계를 표시한 표나 그래프나 수식 등을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항 분포는 확률 분포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항 분포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확률 분포의 가장 그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모집단의 비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그 분포이기 때문에 그 모집단의 비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분포예요. 그러니까 이항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집단의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항 분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베르누이 시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베르누이 시행이 뭔지, 이항 분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베르누이에 대한 그 시행을 알아야만 합니다. 베르누이 시행. 베르누이예요. 베르누이 시행을 알아야 돼요. 베르누이 시행.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두 종류예요. 두 종류의 결과를 가지는 실험이에요. 실험을 했을 때 그 결과는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두 종류의 결과가 나오는 실험이죠. 도출되는 실험이 바로 요 베르누이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를 하면은 앞면과 뒷면이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뭐 성공, 실패. 둘 중에 하나죠. 성공할지 실패할 건지. 그 다음에 생존과 죽을 거냐 사느냐. 그러니까 생존과 사망. 뭐 생존율, 사망률 뭐 이런 거죠. 생존할 거냐 사망할 거냐. 혹은 합격, 불합격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종류가 두 종류의 결과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베르누이 시행은 그런 의미예요. 두 종류의 결과를 갖는 실험이 바로 베르누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항할 때 우리 이가 둘이라는 뜻입니다. 둘, 요 이자예요. 이자. 요거예요. 요거. 이항이라는 뜻은 이항이 할 때 이는 이란 뜻이에요. 이항 확률 변수, 이항. 그래서 베르누이는 뭐예요? 결과가 두 가지가 도출되는 시행이죠. 실험이죠. 복수니까 여러 번 베르누이 시험을 해요. n번이죠. 그러니까 n번, 여러 번 복수로 우리가 베르누이 실험을 했을 때, 그때 성공의 횟수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우리가 x라고 합니다. 자, 베르누이 실험을 합니다. 베르누이 복수를 여러 번 n번 시행해요. 그때 그 성공의 횟수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이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는 이항 확률 분포 또는 그냥 줄여서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이항 분포라고. 베르누이 시험은 뭐라고요? 실행은 뭐라고요? 시행은 결과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결과가 두 가지인데 그러한 실험을 해요. 그때 성공의 횟수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그때의 이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는 이항 확률 분포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항 실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주사위를 3번 던졌어요. 자,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주사위를 3번 던져요. 뭐 3개 던진다고 해도 돼요. 그냥 그러면은 성공을 갖다가 뭘로 정의해? 1로 정의합시다. 1의 눈금이 나오면 성공이에요. 1. 그럼 success. S로 표시하고요. 성공 S. 근데 실패는 1. 2의 눈금. 다른 눈금이죠. 1이 아닌 눈금. 뭐 2, 3, 4, 5, 6이 나오면 실패죠. 둘 중에 하나죠. 이제 1이 나오면은 무조건 성공이야. 그리고 나머지 숫자가 나오면 이건 실패죠. 둘 중에 하나죠. 베르누이 시행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횟수를 우리는 x라고 하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성공의 횟수가 되는 겁니다. 성공의 횟수. 자, 주사위를 3개를 딱 던져요. 3번 던져요. 하나를 가지고 3번 던지든지 아니면 연달아 아니면 3개 그냥 던지면 되겠죠. 3번 던져요. 그러면은 1이 나오면은 성공이죠. 성공의 횟수를 확률 변수는 성공의 횟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사위를 3번 던져서 1이 몇 번 나올까라는 거죠. 3번 던졌을 때 우리가. 그 성공의 횟수가 요 확률 변수니까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죠. 한 번만 나올 수 있어요. 3번 던져서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다 성공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취할 수 있는 값은 요거네. 0, 1, 2, 3 이렇게 되네요. 취할 수 있는 값은. 자, 확률. 한 번도 확률 변수 x가 0인 경우죠. 0.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죠. 0이 나올 확률이에요. 3번 모두 1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언제야? 5개죠? 1이 아닌 게. 2, 3, 4, 5, 6, 5개가 있습니다. 6개 중에서 5개입니다. 3번 던지는 거니까, 보세요. 실패했어. 3번 던지가 전부 다, 1이 아닌 숫자가 나왔어요. 그 1이 아닌 숫자가 나올 확률은 6개 중에서 지금 5개니까 5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6분의 5예요. 6분의 5. 5개가 2, 3, 4, 5, 6이. 두 번째도 실패. 6분의 5예요.
세 번째도 실패.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연달아 발생하거나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의 확률은 그냥 그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6개 중에서 5개, 6개 중에서 5개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세 번 모두 1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그 확률은 6분의 5, 6분의 5, 6분의 5 곱해주면 됩니다. 자, 성공의 확률은 우리가 P라고 합시다. 성공의 확률을 P라고 해요. P. 성공의 확률을 P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실패할 확률을 우리가 Q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지금부터. 실패할 확률을 Q. 그럼 Q는 확률은 100%니까 1이니까 1에서 당연히 성공 확률 빼면은 실패할 확률이 되겠죠. 이거예요. 이거. 실패할 확률 그 얘기. 이렇게 성공 확률 P, 실패 확률 Q. Q는 1-P. 자, 그러면은 한 번 성공할 확률. 확률 변수 x가 1이 나올 확률이죠. 그러니까 1이 나와야 돼요. 세 번 중에서 한 번만 1이 나오는 거죠. 이 경우는 우리가 표시를 하면은 자, 1이 나올 확률이에요. 세 번 중에서 한 번만 1이 나오는 경우죠. 한 번만. 그러면은 세 번 중에서 1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죠. 첫 번째 성공하고 실패하고 실패 확률 6분의 5예요. 6분의 5.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 요건가요? 이거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처음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의 수가 있죠. 또 이렇게 세 번 중에서 한 번만 1이 나오는 사건, 세 번 중에서 한 번만 1이 나오는 사건은 이렇게 이와 같이 처음에 성공하고 그리고 두 번째 실패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실패 성공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사건, 그러니까 세 번 중에서 한 번만 1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A, B, C가 있죠.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니까 이거 전체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니까 1이 1이 나오는 확률 변수 x가 1이 나올 사건은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의 경우에 세 가지죠. 그러니까 A거나 B거나 C거나인 사건이죠. 합사건이죠. 합사건. 더해주면 돼요. 서로가 이건 독립이니까 상호 배반이에요. 서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A거나 B거나 C인 사건은 그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앞에서 우리가 했듯이 그냥 요거는 6분의 1이고 6개 중에서 하는 첫 번째 성공하는 거. 그 다음은 실패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은 연달아 혹은 동시에는 그냥 곱해주면 된다겠어요. 그 안에서의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따라서 요거는 6분의 1, 6분의 5, 6분의 5가 되고 요거는 6분의 5, 6분의 1, 6분의 5가 되고 요거죠. 요거 6분의 5. 그 다음에 요 사건은 요게 되고 요거는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할 확률 6분의 5, 실패할 확률 6분의 5. 5개니까 1 이외에 그 주사위에 점이 그 2, 3, 4, 5, 6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성공하는 경우. 해서 더하면은 요 전체 확률을 갖다가 더해주면은 1이 확률 변수 x가 1이 될 확률이죠. 1이 나올 확률은 이와 같이 요거를 결국 이게 같은 거니까 3개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죠. 3, 6분의 1, 6분의 5, 6분의 5 하면은 1이 확률 변수 x 1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배반일 때 A 혹은 B1 이거는 인 사건은 에 대한 확률은 그냥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더해준 거예요. A, B, C에 대한 확률. 이거 A 사건, B 사건, C 사건 해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그리고 뭐 요거야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 변수
x가 2가 나올 확률은 3번 중에서 2번 1이 나오는 사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 성공하고 실패. 실패하고 성공, 성공. 성공, 실패, 성공. 이거는 뭐 간단하죠?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이거는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곱하기. 그리고 뭐 이거 다 더해주면 되는 거고. 이거는 A거나 B거나 C인 사건은 A, B, C라고 합시다. A, B, C. 그럼 더해주면 돼요. 그럼 뭐 계산이야 간단하죠. 똑같아요. 아까 한 방법으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이와 같이 3가지니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6분의 5, 6분의 1, 6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1, 6분의 5, 6분의 1 해서 이와 같이 3가지죠. 3가지. 2가 요 확률변수 2가 2 나올 확률은 SSF 성공, 성공, 실패 이렇게 해서 3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합사건으로 A거나 B거나 C인 사건인 A거나 B거나 C인 사건인 확률을 그냥 더해주면 요 확률이 되겠죠. 그리고 요 사건 각각의 개별 사건이 나올 확률은 동시에 혹은 연달아 던지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해서 더해주면은 2가 나올 확률변수 X가 2가 나올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2항 실험이에요. 이거는. 해서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위?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성공해야 되니까. 확률변수 X가 3이 나올 확률은 자, 3번 모두 1이 나오는 사건이죠. 3번 모두 1이 나와야 돼. 3번 다. 그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 SSSS 전부 다니까. 이거는 뭐예요?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 되겠죠. 그냥 요거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뭐냐면은 성공. 아까 우리가 성공 1이 나오면 성공이고 그 나머지가 나오면은 실패를 하겠죠. 성공할 확률을 우리가 P라고 했어요. P 앞에서 정하기를 이게 성공이에요. 성공. 성공할 확률이고 Q는 실패. 실패라고 했어요. 실패. 해서 이걸 우리가 기호화를 합니다. 이제 Q는 실패할 확률이고요. 자, 6분의 1, 6분의 1이 PPP죠. PPP. P. 뭐예요? 여기서 P의 3승이죠. P가 3개니까. 6분의 1의 3승이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의 그 이항 실험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일반화를 통해서 이항 확률 분포를 갖다가 도출을 합니다. 함수식을. 자, 이항 분포의 확률 계산에서 성공의 확률은 S죠. 성공할 확률 X 우리가 X는 1이 성공을 요거 SS 이항 분포의 확률 계산인데 성공의 확률은 P예요. P. 앞에서 우리가 표시했듯이. 자, 그러면 실패는 Q라고 했고요. 실패할 확률은. 그래서 1-P는 당연히 Q가 되겠고 실험의 수는 N이에요. N. 그리고 성공의 횟수를 나타내는 변수를 X라고 합시다. X. 그래서 교재를 보면은 X equal 스몰 x로 요거 K를 표시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구분하기 쉽게 그냥 K로 표시할게요. 성공의 횟수를 나타내는 변수 X는 equal K. 스몰 x로 표시한 데가 많아요. 교재 보면은. S의 요 K라는 것은 성공의 횟수예요. 성공의 횟수라고 합시다. X equal 스몰 x 혹은 K. 우리는 여기서 그냥 K로 할게요. K.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험의 결과가 최초 K개의 S와 성공을 K번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N개 중에서 이 성공한 횟수를 빼면은 실패한 횟수가 되겠죠. N-K개의 K번 성공하고 K번 성공할 확률이죠. 그러니까 K번 성공하고 N-K번 실패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N번의 시행 중에서 최초의 K개가 성공하고 다음에 N-K개가 실패할 확률은 그러면 성공을 우리가 SSS로 표시합니다. SSS. 이게 K개라는 얘기예요. K번이란 뜻이에요. K번. 요거를 지금 우리가 수식으로 표시하면은. 그리고 F가 몇 개예요? N-K개라는 뜻이죠. 자,
요 S는 성공은 뭐예요? 우리가 확률을 P라겠죠. P. P가 요게 K니까 K번이죠. 아까 우리가 주사위에서 세 번 전부 다 주사위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경우 PPP 6분의 1, 6분의 9분의 1이었죠. P가 3승이었죠. 똑같아요. 여기서도 K번이니까 S가 K개니까 성공 확률이 K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로부터 도출할 수 있겠죠. P가 몇 개? K번. 그 다음에 실패가 1-P가 Q예요. Q. 이제 Q입니다. Q. 요게 몇 개예요? N-K승이 되는 거죠. 성공 확률. 자, 여기서 보세요. SS 성공이 뭐예요? P가 3승이죠. 6분의 1, 6분의 1, 6분의 3. 1번 하는 겁니다. 성공 확률이 3승이고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성공이 K번이고 FFF가 N-K번이니까 PK승 곱하기 1-P 즉 Q N-K승이 되겠죠. 이렇게. 요 하나의 실험, 하나의 요 확률은 요 K번 성공하고 N-K번 실패할 확률은 PK승 Q N-K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사위 던지는 거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게 많아졌을 뿐이지. 똑같아요. 해서 요거 K번 성공하고 N-K번 실패할 확률 실험 결과가 요 나올 확률은 PK승 Q N-K승이다. 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를 할 수가 있어요. PK승 PK승 곱하기 Q N-K승이다.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한 최초에 처음에 한 번 S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N-K번이 실패고 마지막에 K-1번째가 성공한 경우 이런 경우죠. 처음에 성공했어. 근데 한 번은 그 다음에 N-K번 실패했어. 그리고 그 나머지 K-1번이 성공을 했어요. 이런 경우. 그러면 결국은 이거 바꿔놓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S는 결국은 K번이 되는 거고 K번이 되는 거잖아요. K번이 되는 거고 F는 N-K번이니까 결국은 똑같아요. 이런 경우 순서가 바뀌어도 결국은 처음에 성공하고 N-K번 실패하고 나머지 K-1번 성공할 확률은 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결국은 똑같아요. PK승 P는 성공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Q는 실패할 확률이에요. PK승 Q N-K승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자, 그러면은 N번 시행에서 우리가 N번 시행에서 K번 성공할 확률은 N번을 시행했을 때 K번 성공할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얘기죠. 자, 성공이 나타날 경우의 수는 N개 중에서 K개를 추출하는 조합의 수와 같아요. 수만큼이에요. N개 중에서 K번 성공할 확률은 N개 중에서 K개를 추출하는 조합과 같은 수만큼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주사위에서 보면은 던지기에서 처음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세 개를 던졌을 때 세 번을 던졌을 때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런 식이 있었고 혹은 뭐 실패하고 성공이 있었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N개 중에서 그 K개를 추출하는 조합과 같은 수만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각 사건의 확률은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듯이 각 사건의 확률은 그냥 PK승 QN-K승이에요. 이건 독립이에요. 그냥 각 사건의 확률은 PK승 QN-K승이에요. 그대로. 요 K는 성공 횟수입니다. 이와 같이 각 사건의 확률은 이렇게 독립이고요. 그리고 N개 중에서 K개를 추출하는 그러니까 성공이 나타날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는 우리가 앞에서 주사위를 3번을 던졌을 때 그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었죠. 3번 던졌을 때 그 경우 성공이 나타날 경우의 수 K번 성공할 확률은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할 확률은 성공이 나타날 경우의 수, 요 수는 N개 중에서 K개를 추출하는 조합과 같은 수만큼이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거라는 거.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은 요 조합의 수만큼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n개 중에서 k번 성공할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자, n개 중에서 k개를 추출하는 조합. k개 성공이 나타나는 방법의 수죠. 방법의 수. 우리가 앞에서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성공하고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하는 경우 이렇게 있었죠. 뭐 F, 뭐 S가 있을 수 있겠고 뭐 있겠죠. 뭐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해서 이런 식으로 요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K번 성공할 경우의 수. 요거는 조합의 수만큼이에요. 그래서 K개 성공이 나타나는 방법의 수는, 즉, N번 중에서 K개를 추출하는 조합의 수는 똑같은 거예요. K개 성공이 나타나는 경우의 수, 방법의 수는 N 컨비네이션 K, 조합의 수입니다. 그대로. 간단해요. 요, N개 중에서 K번 성공할 확률은 N 컨비네이션 K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주사위 던질 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똑같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n개 중에서 k개를 추출하는 조합의 수, 즉 k개 성공이 나타날 n번 시행에서 k번 성공이 나타나는 경우의 수, 방법의 수는 조합의 수라는 얘기예요. n개 중에서 k개를 추출하는.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주사위를 던질 때 1이 나오면 성공이고 나머지가 나오면 실패인데, 3개 중에서 2번 성공할 확률을 하시면은 성공, 실패, 네, 성공, 실패, 네, 성공, 실패, 실패, 성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A, B, C. 자, 요 각각의 사건이 나올 확률은 각 사건의 확률이죠. 요 각 사건의 확률은 앞에서 했듯이 P K승, 성공 6분의 1 K승이고요. K개 성공, 그 다음에 실패 Q N-K승이었죠. 이렇게 되고요. 각 사건의 확률을. 그 다음에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할 확률은 이 경우에 k번 k개 성공이 나타나는 경우의 수, 방법의 수는 주사위 경우에 세 가지였죠. 세 가지. A, B, C 이렇게 세 가지. 요거는 조합입니다. 조합해서 n번 세 번 시행했는데 그 중에서 n 컨비네이션 2번 성공하는 경우는 풀면은 경우의 수는 3이 됩니다. 3이 돼요. 해서 세 가지죠. 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n개 중에서 k개 추출하는 조합의 수, 즉 k번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이 나타나는 경우의 수, 방법의 수는 조합 n 컨비네이션 k가 되고요. 그리고 요거에 n 컨비네이션 이거에 요 각 사건의 그 확률, 요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요거니까 요거에다가 요 n 컨비네이션 k, 우리가 여기서는 3이 되겠죠. 아까 우리가 3 곱하기 했었어요. 3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n 컨비네이션 k. 그 다음에 요거는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p k승이죠. 6분의 1 뭐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가 됐었잖아요. 이렇게. 요게 뭐예요? 성공이죠. p 2승. 그 다음에 2번 성공했으니까 Q는 당연히 3-2가 되겠죠. 3은 성공이고 N이고 세 번 던지고 그 중에서 성공이 2니까 Q승 이렇게 되죠. 각 사건 1번 하면 우리가 그대로 요 N 컨비네이션 K에다가 이거에 PK승 QNS 이거를 요 개수가 요게 세 가지가 아까 있었죠. 이거에 각 사건이 발생 확률 이거를 더해주면 되죠. 이만큼 이거에 수를 더해주면은 바로 n번 시행 중에서 k번 성공할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개수는 요거는 n 컨비네이션 k개예요. k개. 요게 각 사건이 수는 그 경우의 수는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할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는 n 컨비네이션 k고요. 요게 n 컨비네이션 k개라는 뜻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거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더해주면 되니까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아까 주사위 던질 때도 그 경우의 수가 3개였으니까 그 다음에 pk승 n-k승 해주면 되는 거와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이
이만큼이니까 요거 더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요 개수 n번 중에서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할 확률의 방법의 수는 요게 되겠고, 그리고 각 사건의 확률은 요게 되겠고, 그러니까 곱해주면은 바로 우리가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할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이거는 앞에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요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컨비네이션 구하는 거 해서,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수식을 도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 성공할 n번 중에서 n번 시행해서 k번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할 그 경우의 수는 요 n 컨비네이션 k가 되는 거고요. 이게 n 컨비네이션 요게 n 컨비네이션 k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pk는 qn-k가 됩니다. 이게 n 컨비네이션 k 조합의 수라는 얘기예요. 수만큼 일한 경우에 그 k번 시행해서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할 그 경우의 수는, 따라서 요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n 컨비네이션 k 요 그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의 횟수가 나타나는 방법의 수,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은 바로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할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어요. 요 식. 그래서 이렇게 도출이 돼요. 이렇게 식이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할 확률은 n 컨비네이션 k, 요거는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의 수가 나오는 방법의 수예요. 경우의 수예요. 그리고 요거는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고요. 우리가 주사에 던졌을 때 각 사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이런 식으로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요 이항 실험에서 요 수식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항 분포. 그러면 이항 분포 성공 확률이 P, 이거 정리합니다. 이항 분포. 이항 분포 성공의 확률이 P예요. P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패할 확률이 Q입니다. 1-P. 인 베르누이 시행이에요. 베르누이 시행. 결과가 두 가지. 시행을 독립적으로 n번 반복해서 실행을 했을 때, n번 반복을 했을 때 나타나는 성공의 횟수를 우리는 아까 확률 변수 X라고 했고요. 그때 확률 변수 X를 이항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이항 확률 변수. 이때 그 확률 변수를 해서 확률 변수 X가 뭐예요? 베르누이 시행이에요. 베르누이 시행. 그때 n과 시행 횟수예요. n은 그 다음에 성공 확률로 정의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요 분포를 갖다가 우리는 이항 확률 분포라고 해요. 이항 확률 분포. 그래서 확률 분포는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확률 분포가 이루어집니다. 확률 분포. 요 함수식에 의해서. 이항 분포의 확률 함수식은 n 컨비네이션. 요거는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의 횟수가 나타나는 경우의 수이고, 그리고 이거는 각 사건이 발생할, 요거는 pk승 n-k pk승 곱하기 qn-k승. 요거는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고, 우리가 아까 주사위를 던질 때 뭐 6분의 1, 뭐 6분의 5, 6분의 5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게 밑에 세 가지가 있었죠. 요 한 번 성공의 횟수가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이 세 가지였죠. 요게 n 컨비네이션 k고, 그리고 요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고,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항 확률 분포 함수식을 우리가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 모수는 각 시행에서 성공이 나타날 확률 P와 시행 횟수 N이 됩니다. 그러니까 N과 시행 횟수 N과 성공 확률로 이루어지는 분포가 바로 이 베르누이 시행인데, 이게 이항 분포예요. 이항 분포. 이항 분포 함수식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항 분포의 확률 계산은 그냥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n은 주어지잖아요. 몇 번 시행할 건지. 이항 확률 분포의 k의 확률은 성공할 확률은 그냥 아까 우리가 주사위 던졌던 것도 여기다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요. 나옵니다. 이거는 뭐 계산기로 해도 되고 엑셀로 해도 되고 엑셀로도 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막 이거 됐고요.
그 다음에 이항분포의 기대값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정리하면은, 풀어서 정리하면은, 기대값은 이렇게, 요 K번, N번 시행에서 K번 성공할 확률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했듯이, 이거는, 성공의 경우의 수고, 이거는 각 사건에, 이 발생할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기대값은 그냥, 요 성공을 확률에다가, 어떻게? K 성공 횟수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풀면은, 결국은, 요거는, 이렇게 되는데, 정리하면 그냥 NP예요. NP. 기대값은, 그냥 기대값은, 뭐, 성공 횟수가 나와 있잖아요. 성공 확률은. P는 나와 있으니까, N번 시행했을 때, 그 평균, 성공할 확률은 그냥, N을 곱해주면 돼요. 시행 횟수. 시행 횟수에다가 성공 확률 곱해주면 이게 기대값이에요. 평균이에요. 평균 성공할 평균이죠. 평균 성공 확률이죠. 성공할 평균 확률 즉 기대값이 됩니다. NP. 그냥 NP입니다. NP. 이항 분포에서의 그 기대값은 그냥 NP가 된다.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NP.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주사위를 3번 던져서 1의 눈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자, 1의 눈금이 2번이죠. 1이 나오는 눈금을 성공 S로 표시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1의 눈금이 나올 때 성공을 3번 던져서 1의 눈금이 2번 나오는 거예요. 1의 눈금이 2번 나오는 거죠. 1의 눈금 3번 던져서 1의 눈금이 2번. 1의 눈금이 나올 때 성공을 S로 하고 1이 아닌 다른 눈금이 나올 때를 실패 F로 표시합니다. 그러면은 P는 1이 나오는 거는 주사위에서 6분의 1이죠. 6개 중에 하나니까 이건 뭐 정해져 있어요. 6분의 1. Q도 당연히 1-P 6분의 5예요. 그 다음에 N이 3이고 3번 시행하니까 그 중에서 2번 1이 나오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수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가 주사위 실험을 통해서 일반화해서 도출한 그 이항분포의 확률 함수식 있죠. 거기다가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너무나 간단해요.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 3번 시행 중에서 2번 성공해. 자, P는 6분의 1이고 Q는 6분의 5죠. 6분의 5고 K는 2번이에요. 2번. K는 2번 성공하는 거니까 그냥 이 함수식에 대입하면은 너무나 간단해요. 3 컨비네이션 2 하면 그냥 3 나오죠. 이거는 6분의 1 2승, 6분의 5 1승 계산해서 풀면은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72분의 5가 돼요. 이렇게.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식에다가 n 컨비네이션 k 이거는 성공의 n번 시행해서 성공의 방법의 수죠. 성공의 경우의 수고 그거는 n 컨비네이션 조합의 수로 표시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건 조합의 수로 표시하고 이와 같이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의 경우의 방법의 수, 성공하는 경우의 수, 방법의 수는 조합의 수, 3개에서 2개를 추천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니까 경우의 수만큼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 P, K승 이게 P잖아요. P 그 다음에 이거는 Q 그 다음에 이거는 N-K니까 3번 중에서 2번 성공하니까 3-2 하면 1이 되겠죠. 이거는 해서 풀어주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이 과정을 이해하면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항분포의 확률 함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3번 시행 중에서 2번 성공할 확률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 식에서 여기 PR로 써놨는데 그냥 P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P로 3번 중에서 2번 성공 이렇게. 자, 이항분포의 기대값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NP라고 했습니다. 기대값은 NP 평균은 NP 따라서 이 경우에 P는
만약에 n을 5라고 하면 앞에서는 n이 3번인데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때는 기대값은 이항분포에서의 기대값은 np니까 np에다가 요 기대값은 np니까 p에다가 그 시행횟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n이 5다 그러면은 성공에 주사위를 던지시면서 p가 만약에 6분의 1, 6개 중에서 하나 1이 나오면 성공이라고 했을 때 6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5. 앞에서는 6분의 1, 앞에 예제에서는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3번 시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6분의 3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2분의 1, 0.5가 되겠네. 이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합니다. 간단해요. 그 다음에 분산도 간단해요. 기대값은 np라겠죠. 그냥 npq입니다. 사실 정리하면은 요거를 해서 정리해서 풀어주면은 결국은 보면은 이항분포에서의 분산은 그냥 분산은 npq입니다. np는 기대값이고 기대값에다가 실패할 확률을 곱해주면 그게 분산이 돼요. 그냥 실패할 확률. 시행횟수에다가 성공 확률을 곱해주면 기대값. 거기다 하나 q 실패할 확률을 더 곱해주면 분산이 됩니다. 이항분포에서의 분산은 이렇게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간단해요. 자,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더. 동의 홍삼 제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불량률이 0.2고 불량률이 20%야. 불량률이 20%. 그러니까 임의로 제품 10개를 선택을 했어요. 10개. 그러니까 10번 시행하는 거지. 하나씩 10번 뽑는 거죠. 그러니까 10개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때 7개가 불량품일 확률은 얼마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4개 이상의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은 그러니까 이항 분포, 이항 확률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개 이상의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이죠. 자, 여기서 성공 확률 P가 0.2죠. 여기서 불량률을 0.2로 해주시면 돼요. P를 갖다 우리가 성공을 여기서는 불량품을 P로 설정한 겁니다. 이때 베르니 시행을 10번 반복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니까 불량 아니면 불량이 아닌 거. 성공의 총횟수를 관찰하는 실험이죠. 성공 확률이 0.2일 때 베르니 시행을 갖다가 10번 반복하는데 그때 얻게 되는 성공의 총 횟수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7개 불량품일 확률이라는 얘기죠. 불량의 품의 수가 확률 변수가 돼요. 여기서는 불량품의 수가 바로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고 n은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 성공 불량품이 발생할 확률은 p는 0.2고요. 불량률은 0.2입니다. 제품의 불량률은 q는 당연히 1-p니까 0.8이 되겠죠. 이항분포 함수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k가 7개고 요거와 k가 7개가 불량품일 확률이에요. 10번 시행했을 때 베르니 시행을. 그리고 또 하나는 4개 이상이죠. 4개 이상. 4개 이상이면 뭐 더해주면 되겠죠. 그 4개까지. 따라서 그냥 우리가 앞에서 도출했던 함수식 이항분포표를 이용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대로 그냥 그 함수식에다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근데 복잡합니다. 근데 n이 비교적 큰 경우, 요 n이 시행 횟수가 아주 큰 경우는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항 분포표를 이용하면 돼요. 우리가 n 컨비네이션 요 이항 이 함수식에다가 그대로 p K승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데 사실은 q n- K승 해서 하나씩 대입해서 풀면 되거든요. n 대입하고 k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근데 이게 n이 크면은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냥 이항 분포표는 주어지니까 그 분포표를 이용해서 찾아내면 돼요. k가 7일 때 7번, 7번 불량률이죠. 불량품이 10번 시행해서 10번 뽑아가지고 10개를 갖다가 중에서 7번 이게 불량품인 경우죠. n이 10개죠. p는 0.2죠. 요거 그냥 찾아보면 돼요. 표에서. 자, 이항 분포표는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주어져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가
찾아내면 돼. 앞에서는 이항 분포라는 것이 어떤 분포인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부터 조출을 해서 함수식을 우리가 도출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다시피 요 P 성공 확률이 나와 있죠. 여기서는 지금 0.2입니다. 0.2. 불량률이 발생할 확률은 0.2 주어졌고요. 0.2 여기고요. 그리고 N 시행 횟수죠. 시행 횟수인데 이 시행 횟수가 한 번, 두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시행 횟수 중에서 요 성공, 여기선 지금 X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냥 K로 했습니다. X. K예요. K로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이와 같이 P가 주어집니다. P 성공. 우리는 P고, 그 다음에 N은 시행 횟수고, 우리는 여기선 지금 10번이죠, N이. 그 다음에 요 X는, 스몰 x는 우리가 이거는 그냥 K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공 횟수예요, K. 그러면은 시행 횟수가 N이 10이고 7번이죠. 7번. 7개가 불량품인 경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성공 횟수 확률이 0.2니까 이 중에서 뽑아내면 되겠네요. 찾아내면 되겠네요. 찾아내면은 성공이 0.2, 20%고 N이 시행이 횟수가 10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7번이죠. 이게 불량품인 경우. 그러면은 나와 있죠. 이렇게. 함수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도 되는데 이와 같이 그냥 표에서 찾아내면 돼요.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표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N이 10일 때, B가 0.2일 때, 그리고 요 X, 요가 K가 7일 때, X 이퀄 K, K로 K번이죠, 이게. 7일 때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개 이상인 경우죠. 4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4개 이상이니까 1에서 4개 이상이니까 4개 이상이니까 3까지죠. 요 3까지를 빼주면 4개 이상이 되겠죠. 1에서 4개 이상 불량품일 경우죠. 그러니까 1에서 전체에서 3까지를 빼주면은 4개 이상이 되겠죠. 1에서 요 4개 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요게 나옵니다. 해서 요거를 빼주시면 돼요. 4개 이상일 확률이니까 4개 이상이잖아요. 4개 이상. 요 4개 이상이니까 요 이상일이니까 여기 밑에 3까지의 요거를 빼주면 4개 이상이 되겠죠. 따라서 P가 이 불량률이 20이고 그리고 한 번도 0, 하나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그러면은 요만큼을 더해 1에서 빼주면은 4개 이상일 게 나오겠죠. 4개 이상일 확률이. 요게 바로 뭐냐? 앞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요겁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그 표에서 0 하나일 때, 0일 때,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요까지 3개까지의 요 누적을 갖다가 더해서 1에서 빼주면은 4개 이상이 되겠죠. 4개 이상일. 불량품이 4개 이상일. 10번 시행해서 4개 이상일 확률은, 정리하면 12.09%가 되겠네요. 이렇게. 누적 확률 분포표, 이항 분포표에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서 그냥 계산을 해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하나 더 할게요. 평균 타율이 3할인 선수가, 어느 경기에서 평균 타율이 3할이에요, 3할. 인 야구 선수가 어느 경기에서 10번 타석에 섰어요. 그때 안타 또는 아웃이라고 합니다. 안타 또는 아웃. 안타를 치거나 혹은 아웃이 되겠죠, 당연히. 이 선수가 때린 안타수의 분포를 구하고, 안타를 정확하게 3개 때릴 확률. 안타 3개. 그러니까 10번 타석에 나왔을 때 3번이죠, 3번. 근데 3할이에요. 타율은 30%야. 10번 중에서 3번. P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10번 쳐요, 10번. 10번. 타석에서 10번. N은 10이에요. 그러면은 Q는 당연히 1마스 0.3이니까 0.7이 되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3개 안타 때릴 확률. 그 다음에 안타가 4개 이하일 때의 확률을, 4개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선수가 때린 안타수에 대한 평균, 기대값이죠. 기대값은 뭐 간단합니다. 아까. 그 다음에 분산도 그렇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것도 함수식을 가지고 넣어서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복잡하니까 그거는 그냥 분포표를 보고 이항 분포표를 보고 찾아내시면 됩니다. 아까 그 방법과 똑같이 찾아내시면 돼요. 자, 확률별수 x를 이 선수가 때리는 안타 수로 하고요. 확률별수 x는 이 선수가 때리는 안타 수예요. 수. 그리고 베르노이 분포죠. 베르노이 분포 이항 실험. 자, 그럼 10번이죠, n이.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이죠. 3할이니까 0.3. 베르노이 분포, 베르노이 시행이에요. 그래서 확률 변수가 베르노이 시행인데 확률 x의 확률 분포 함수는 여기다 그냥 대입해서 풀어주면 돼요. 10, n이 10이고 k는 그 성공 횟수 안타 치는 거고 안타 성공하는 횟수고 x 그 다음에 이거는 확률이고 성공 안타 지금까지의 그 선수의 확률 p고 그 다음에 실패 확률은 3할이니까 0.3 성공 횟수 실패 횟수 n-k 대입해서 대입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자, 그대로 그냥 대입해 주시면은 10개 중에서 3개 정확하게 안타를 때릴 확률은 여기다 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냥. 이렇게 10개 중에서 3개. 자, 10개를 쳤을 때 3개 성공의 개수, 방법 경우의 수죠. 조합했으니까 10 컨비네이션 3. 그 다음에 P K승, P 0.3, K 3번이죠. 3번. 그러면 실패는 10-3이니까 7이 되겠죠. 0.7. 풀어주면 되죠. 풀어주면. 그러면은 정확하게 3번이니까 3번까지죠. 3번까지 안타를 칠 확률에서 2번까지 안타를 칠 확률을 빼주면은 3번이 되겠죠. 딱 정확하게 3번 3개를 칠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함수식에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항분포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n 나와 있고 p가 0.3일 때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각각의 그 0,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0, 1, 2 빼주면은 정확하게 3번 안타를 칠 확률이 되겠죠. 이와 같이 정확하게 이 선수가 3개 안타를 칠 확률은 요 P가 3할이니까 0.3이죠. P. 그 다음에 10번 중에서 3번이죠. 정확하게 3개 안타를 칠 확률은 3개니까 그냥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찾아내시면. 앞에서는 요 3개 여기까지 더한 거에서 여기까지 0부터 해서 3까지 이 확률 각각 더한 게 누적이거든요. 누적. 근데 이 분포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그냥 일반 이항 분포표인데 누적 이항 확률 분포표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누적이 나와 있으니까 3까지 누적에서 2까지 누적을 빼주면은 정확하게 3개 요 안타를 친 확률이 됩니다. 돼요.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전체를 더한 거, 여기까지 더한 확률에서 뭘 빼줬냐면은 여기 이 두 번까지 안타를 칠 확률 누적을 빼준 게 요 0.2668이죠. 아까 앞에서 우리가 그 식에서 계산한 거. 요게 되는 거죠. 요거. 근데 이항 분포표에서는 그냥 10개 중에서 3개 성공할 확률, 3개 안타를 정확히 칠 확률은 그냥 P가 0.3이고, N이 10이고, 그 중에서 3개니까 그냥 찾아내면 돼요.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0.2668, 0.27이 되겠죠. 그리고 4개 이하 안타를 칠 확률은 4개 이하니까 그냥 4개 이하니까 요 4개 이하까지 더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4개까지요. 전체 그냥 4개 이하. 그러면은 0.85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냥 더해 주시면 돼요. 4개 이하. 그러면은 누적이다. 분포표가 이항 분포가 그냥 일반 분포표가 아니라 누적 이항 확률 분포표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누적 같은 경우는 4개까지가 더해진 거니까 거기 4개에 해당하는 그 확률을 읽어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누적이 아니고 그냥 일반 이항 분포표기 때문에 여기서는 4개까지니까 이렇게 전부 다 더해 주시면 돼요. 더해 주시면. 그리고 정확하게 3개는 요거 그냥 읽어주시면 되고요.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거 3개까지 누적이고 이건 3개까지
두 개까지도, 두 개까지 누적이고, 세 개까지 맞습니다. 세 개까지,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예요. 이렇게 빼주면 되죠. 그런데, 방금 본 분포표는 누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3에 해당하는 확률,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0.2666 뭐 나왔죠. 이렇게 0.267이 되고요. 정확하게 안타 3개를 칠 확률, 이 선수가. 그 다음에 4개 이하로 안타를 칠 확률은 그냥 4개까지의 그 확률을 전부 다 더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누적이다 그러면은 그냥 읽어주시면 되고요. 누적 확률 이항 확률 분포표라고 하면. 근데 방금 표는 누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표를 보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표가 바로 누적 이항 확률 분포표입니다. 그래서 누적인 경우는 누적이 이항 분포표가 있으면 그냥 3에서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누적 이항 확률 분포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3개를 친 확률을 구하려면은 이게 누적이니까 요 누적에서 요 밑에 누적을 빼주면 되고요. 그리고 4개 이하 안타를 4개 이하 칠 확률은 이게 누적이니까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누적이니까. 누적인 경우는 0.85 0.85 맞잖아요.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거. 그렇게 확률 분포표가 누적이냐 그냥 이항 확률 분포표나라는 것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읽는 방법을 우리가 누적인 경우와 누적이 아닌 경우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안타수의 평균과 분산이죠. 평균 이항 확률 분포에서 평균은 기대값은 그냥 NP라고 했어요. 그냥 3이에요. 3 기대값은. 안타 3개예요. 그냥 10개 중에서 그 선수가 n이 10이니까 3이니까 안타 몇 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평균은 3개예요. 3개. 0.3. 그 선수의 이게 타율은 0.3이니까. 근데 분산은 NPQ라고 했어요. 그럼 분산은 2.1이 됩니다. 분산. 흩어진 정도 2.1.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항분포의 형태인데 이항 실험에서 성공 SS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는 0에서 n까지의 n 플러스 1 종류의 값을 취합니다. 이항 분포의 형태는. 그리고 그 그 확률 분포를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하는데 예제 3에서 우리가 앞에서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 n이 3개고 p가 6분의 1, k는 0, 1, 2, 3이었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확률은 요 함수식 앞에서 도출한 요 함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요 식에다가 요를 대입을 합니다. 0, 1, 2, 3을 대입해서 우리가 표를 보고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입을 해서 푼다고 합시다. 풀면은 풀어보면은 요 분포의 형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 대입을 해서 요 식이죠. 참고 컨비네이션 요거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보시고 (0을) 대입하는 경우 n이 3개고 p는 1이 나올 6개 중에서 1이 나오는 경우니까 성공이 6분의 1. 그 다음에 0, 1, 2 한 번도 안 나오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는 경우고요. 자, 성공이 0번인 경우죠. 나올 확률은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3 컨비네이션 0 해서 풀어주면은 p는 q는 6분의 5니까 해서 풀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한 번 k가 1이 한 번 나오는 경우죠. 세 번 던져서 한 번 나오는 경우의 수 요거 이렇게 나와요. 두 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 전부 다 나오는 경우 3 컨비네이션 3 그냥 1이죠. 6분의 1 3승 6분의 5 0 이게 0이죠. 전부 다 성공하는 경우니까 요것밖에 없죠. 요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1이에요. 1 풀어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확률이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우리가 나타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0 한 번도 세 번 던졌을 때, 그 다음에 한 번 성공하는 경우,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다 성공하는 경우 확률이죠. 이렇게 됩니다. 표를 잘 보세요. n이 3개이고 성공할 확률이 6분의 1일 경우에 그 이항 분포의 그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n이 이번에는 5개고 성공할 확률이 0.3이에요. 3. 그리고 p가 0.5인 경우, 0.5인 경우
그러니까 0.3인 경우, 0.5인 경우, 0.7인 경우에 이항분포. n은 똑같아요. 이항분포. 그런데 보시면은 n은 5번인데 이 p가 바뀌죠. p가 바뀔 때 그 모양이 바뀝니다. 보세요. 30%인 경우, p가 0.3인 경우는 좌경이죠. 보시면은. 그리고 0.7인 경우는 우경이에요. 우경. 잘 보시면은 뭐 이게 좌경, 우경 대칭이죠. 근데 0.5인 경우는 보시면은 좌우예요. 좌우. 성공의 횟수가 K개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5번. 그래서 P가 성공 확률이 0.5인 경우는 좌우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포를 N은 똑같은데 요 성공 확률이 바뀌면 그 모양도 바뀌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0.5일 때는 당연히 이와 같이 좌우 대칭이 되고요. 그래서 확률 분포의 왜곡은 P가 0.5, 이 성공 확률이 0.5일 때 여기서 멀어질 때 0 또는 1에 가까워질수록 이 왜곡이, 분포의 왜곡이, 즉 치우침이 커집니다. 그리고 0.5이면은 평균은 2분의 n을 중심으로 대칭입니다. 대칭. 그래서 평균은 np고 분산은 npq가 되는데 어쨌든 모양은 이와 같이 바뀐다는 거. 0.5를 중심으로 0으로 혹은 1로 가까워질수록 이 p가 1대 왜곡이 커진다라는 거. 모양이 형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p는 똑같아요. 0.2. 0.2. 0.2는 똑같은데 뭐가 바뀌어? 시행 횟수가 바뀝니다. 이 경우는 10인 경우예요. 10인 경우. 보세요. 좌경이죠. 근데 15죠. 점점점 어떻게 모양이 이제 좌우 대칭으로 바뀌어가요. 이게 n이 커지면은 n이 20인 경우 보세요. 그러니까 요 n이 커지면은 이항분포는 성공 확률 p가 0.5이면은 평균 np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분포를 가지죠.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네. 그리고 요 n이 커질 때, 요 n이 시행 횟수가 커질 때 이항분포는 뭐에 가까워져?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정규분포에. 이항분포가 n이 커지면 정규분포에 가까워져. 이게 사실은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통계에서. 그래서 p와 n의 크기에 따라서 이항분포는 모양이 달라진다. p가 0.5이면은 평균 np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이 되고, 그리고 요 n이 커지면 시행횟수가 커지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 근사해진다. 즉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정규분포가 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런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이항분포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반적인 그 베르니 시행으로부터 시행해서 이항분포, 이항확률 변수, 그리고 그 함수식을 도출하고 그 성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항분포의 형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확률 계산하는 것도 해봤고요. 우리가 이 분포, 이론 분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오차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험을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면은 샘플을 통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오차를 무시할 수가 있고요. 즉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차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를 갖다 우리가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분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측도 가능합니다. 확률 계산에 편리해요. 계산이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아주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계략적인 것만 알면 돼요. 계략적인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론 분포, 이항 분포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